이번 시간에는요, 영어 원서 읽기의 약점들과 그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 그 9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팟캐스트 만들어가고 있는 김승규 영서당 훈장 선생님입니다. 자,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영어 원서 읽기라는 공부 방법이 갖고 있는 약점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근데 이번 어떤 그 에피소드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원서 읽기에는 이런 약점들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약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인 거고, 그래서 각각의 약점들, 제가 이제 총 3가지 약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각각의 약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완책도, 해결책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처음으로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아마 이번 에피소드 아주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영어 원서 읽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약점은요, 바로 원서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신경이 집중돼야 된다는 것에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을 하자면 원서 읽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원서를 읽으려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책을 펼쳐서 읽어주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공부하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원서 읽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 대비 영어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제 정확히는 뭐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 리스닝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뭔가 영어를 듣는다는 거, 자, 그게 오디오북이 됐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이나 미드나 영화 같은 거 그냥 틀어놓거든요. 특히나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심심해요. 집이 조용하면은 약간 심심하고, 그래서 청소를 할 때나 뭐 설거지 할 때나 그럴 때 그냥 뭔가를 틀어놓는 그런 습관들을 제가 갖게 됐었고, 지금도 그 습관이 저한테는 남아있어서 그냥 혼자 좀 이렇게 있다 싶으면 뭔가를 틀어놓게 되는데, 자, 뭔가를 그렇게 듣는 방식으로서 영어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튜브를 들으면서 아니면 미드를 들으면서 청소나 아니면 뭐 설거지 같은 것들, 운동 같은 것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뭔가를 읽는다는 것은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100% 신경을 쏟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활동이라는 거죠. 오히려 사실은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확실히 공부 효과는 늘겠습니다만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영어 원서 읽기의 첫 번째 장점은 어쨌거나 영어에 노출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건데, 근데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 언제나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장단점을, 양날의 어떤 그 검의 양날과 같은 그런 습성을, 그런 특징을 이것이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걸 제가 1순위로 꼽은 이유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자, 영어 원서 읽기가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영어 원서 읽기가 재밌다는 걸 알더라도 언제나 뭔가 이 마음속에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된다라는 데 있어요. 어쨌거나 내가 시간을 내야 되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뭔가 꾸준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면에서 뭔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특징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이런 게 결국 많은 분들이 영어 원서 읽기를 어떤 내 취미라든지 아니면 내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나 이제 영어 원서 읽기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서도 유학생활 때, 근데 조금 피곤하면 그거 근데 원서 읽으려면 다시 좀 이렇게 막 침대에 누워있다가요,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서 뭔가 스탠드도 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귀찮은데, 이제 이런 생각 들어서 안 읽어버리면 뭐 공부 못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 요것이 결국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그 원서 읽기의 약점인 건데,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은 제가 앞에서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영어를 듣는 것으로서 영어에 대한 노출의 양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디오북이 있겠고요. 오디오북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이제 원서를 눈으로가 아니라 귀로 읽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듣기가 괜찮으시다면, 물론 듣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듣기가 잘 안 된다면 이 방식의 적용이 살짝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의 부담감이 있더라도 쉬운 책부터 원서 읽기를 이제 말 그대로 눈으로 읽어주면서 내 영어 실력을 조금 쌓아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듣기를 먼저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 과정을 밟으셔야 하겠으나, 어느 정도 듣는 거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디오북을 통해서 원서를 귀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귀로 들으면서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그래서 쉽게 그 오디오북 같은 것에는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디오북이 아니더라도 미드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들, 말 그대로 저는 진짜 어디 뭐 차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걸어간다거나 이럴 때도요, 항상 뭔가를 틀어놔요. 그냥 음악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습니다.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틀어놔요. 그걸 막 집중해서 듣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사실은 뭐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기보단 그냥 조용하면 심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를 틀어놓고 영어에 계속 노출이 되려는 그런 작은 노력들을 지금도 저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듣기로서 영어에 노출되는 거는 읽는 것보다, 읽기로서 영어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의 부담감이 적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해서 원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수 있지만 영어를 들으면서도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요 두 개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면, 그렇죠? 아주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약점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영어 원서 읽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약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그 두 번째 약점이 뭐냐 하면 바로 원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배운 것을 스피킹 또는 라이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 이제 뭐 미드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공부 방법과 이 원서 읽기를 비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영화나 미드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스피킹에 접목시키기가, 활용하기가 그나마 조금은 수월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적용이 돼요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영화나 미드를 보고 공부를 했어도 이걸 가지고 내가 스피킹에다가 접목시키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결국은 이제 원서 읽기로 배운 것을 스피킹에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원서 읽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하실 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 그래서 내가 독해 실력이 느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스피킹 라이팅은 나중에 또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전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이제 원서 읽기로 공부한 것을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스피킹 라이팅에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비교를 해보자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비교를 해보자면 영화나 미드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원서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면 이제 스피킹에 곧장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하기가 조금은 더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그런 원서 읽기의 특징이 단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 경험을 역시나 또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저는 원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씩 마음에 드는 문장이 이렇게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뭔가 제가 마음에 드는 뭔가 시적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문장들이 톡 튀어나오면 저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그걸 몇 번씩 읽어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음미해보면서 외워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여태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을 외워서 툭 치면 뭐 명언 제조기처럼 팍팍팍팍 그런 문장들이 나오는 거냐 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보면 한 번, 두 번,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읽어보면서 외우려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문장들, 자, 보통은 굉장히나 멋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뭔가 단순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문법적으로도 되게 화려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근데 문장의 그 의미도 너무나 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어떤 문장들일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외우다 보면, 자,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중에 제가 영어를 말하거나 쓸 때 그런 외워놨던 문장들 속에 사용된 요소들을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저는 뭐와 비교를 하는 거냐면 미드나 영어와 비교를 하는 건데, 물론 미드나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나 멋진 문장들이 딱 나와서 야, 저것만큼은 내가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닌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원서를 읽는다는 건, 이건 읽기의 특징인 거죠. 읽는다는 거는 내 속도에 맞춰서 내가 컨텐츠를 접한다는 거고, 그래서 멋진 문장이 나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멈춰서 똑같은 문장을 10번이건 20번이건 반복해서 읽어볼 수 있고, 음미할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드나 영화는 그럴 여유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죠. 되감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미디어의 특성상 아무리 멋진 문장도 한 번 듣고 슉 지나가게 되지. 이거를 막, 야, 진짜 멋진 문장이었으니까 우리 이거를 20번 돌려보면서 한번 외워볼까? 이런 마음이 이제 읽기를 할 때만큼 쉽게 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읽는 것만큼 편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드나 영화를 통해서 영어를 접하게 되면, 워낙 이제 우리가 소리로서 그 어떤 영어 컨텐츠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서 말로 옮겨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훨씬 쉬운 것은 사실이나, 뭔가 정말로 문장 구조라든지,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어휘, 문장 구조, 문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뭔가 더 남기는 면에 있어서는 영어 원서 읽기가 또 장점을 가지고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외우려는 것도 노력인 거고, 그렇게 외운 후에 그걸 가지고 내가 스피킹 라이팅에 접목시키는 것도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원서 읽기가 어쨌거나 스피킹 라이팅에 도움을 주는 방면에서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굉장히 제가 객관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판단은 사실 판단을 할 것도 없어요. 원서 읽기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원서 읽기도 하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좋은 공부 방법인데,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참고해서 나에게 맞는, 그리고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데 활용하자라는 게 목표니까, 자, 뭐 어쨌거나 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그런 원서 읽기의 약점,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꼽아본 영어 원서 읽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약점, 세 번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저는 이렇게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원서 구매의 어려움. 자, 어떤 얘기냐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원서, 좋은 영어 원서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온라인 그냥 이렇게 뭐 예스24 같은 데서 구매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이 원서들을 수입해 주는 곳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수입이 아니라 영어 원서를 가져와서 단어장 같은 것도 같이 붙여서 뭐 해설까지 붙여서 그렇게 판매를 해주는 출판사도 있어요. 그렇죠? 롱테일 북스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 굉장히나 형제와 같은 출판사예요. PPL 이렇게 또 가끔 해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출판사고, 거기서 이제 원서 구매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원서를 읽기 편하겠죠. 왜? 단어장도 같이 있고 하니까. 근데 포인트는 어쨌거나 제가 원하는 원서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뭐 조금 쉬운 어떤 말하자면 챕터북이나 요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나 잘 팔릴 만한 그런 책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궁금해서 읽고 싶은 책들, 유튜브 보니까 저번에 저 사람이 뭐 이런 책 재밌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찾아보니까 수입판도 없네? 이런 경우들이
꽤나 옛날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뭐 어떡해? 답답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킨들이에요. 아마존 킨들. 이거 갑자기 마지막에 제가 막 무슨 PPL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뭐 킨들한테 PPL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걸 가져올 걸 그랬어요. 지금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약간 한스러운데, 그 이북인 거죠. 이북. 저는 아마존 킨들을 쓰는 이유가 제가 사고 싶은 책을요, 그냥 아마존에서 카드로 달러로 결제를 하면 이 킨들의 그 책이 그냥 싹 꽂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이책이 좋은 면도 분명히 저는 있어요. 그 종이를 넘기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사각사각하는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손에 직접 쥘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북은 그런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 킨들을 사용하면 정말로 어떤 책이든지 간에 저는 클릭 하나로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읽어볼 수가 있는 데다가, 또 그렇게 부피나 무게가 뭐 무겁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어떤 그런 이유로 꼽아드렸던 원서 읽기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그 마음의 부담감, 이런 것도 킨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특히나 킨들은 제가 갖고 있는 버전은 그렇거든요. 그 모니터라고 해야 되나요? 모니터에서 약간 이렇게 빛이 나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그거 가지고 책을 보다가 불 다 꺼놓고 그냥 킨들로만 보다가 이렇게 스르르르 잠드는, 이게 가능해지니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종이책으로 읽을 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 켜놓고 보다가 졸린데 하면은 책 내려놓고 불 끄고 그리고 눕고 그러면 잠 깨고 이렇게 되는데, 킨들은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불 끄고 보다가 졸려 그럼 덮고 자버리면 되는 게, 저는 처음에 그 경험을 하고서는 이거 좀 비싸요. 물론 비쌉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이 있는 분들만 구매를 하세요. 꼭 구매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꼭 구매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서 뭔가 구하기 어려운 영어 원서를 구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어쨌거나 처음 사고는 이거 꽤 비쌌지만 어쨌거나 사실은 선물 받았던 거긴 하지만 이거 진짜 뭐 되게 좋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혹시나 저와 같이 뭔가 내가 읽고 싶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역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영어 원서 읽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약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의 취지는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이 있으니까 영어 원서 읽기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런 약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해결책들도 있다, 참고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맞는 어떤 그런 영어 공부 방법을 잘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오해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이렇게 역시나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원 때문에 저도 힘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컨텐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